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4회차 5번째 시간 기계 제작 및 기계 동력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보면은 등가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속도는 시간에 선형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등가속 운동이라는 것은 V0 플러스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죠. 따라서 V0점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등가속 운동이라는 것은.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8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판에서 원주에 있는 점 A라는 점 속도가 1.2m, 속도 V는 1.2m/s 일 때 원판의 각 속도는 오메가는 어떻게 되냐. 그럼 V는 뭐예요? R 오메가죠? R 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R을 보면은 여기서 각 속도는 몇 라디안 퍼 세카인가? R은 0.3m라고 했어요. R이 0.3분의 속도 V는 1.2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각 속도 오메가를 구할 수 있죠. 82번은 이렇게 해서 0.3분의 12가 돼서 0.3분의 속도 V가 1.2, 12m입니다. 12m. 1.2m, 12m. 12m per 세카. 그래서 40 라디안 per 세카가 됩니다. 40 레드 per 세카. 쉬운 문제죠? 83번에 다음과 같은 다음 길이 두 줄에 질량 20kg의 물체를 매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다? 20kg이지. 이 중 하나의 줄을 탁 끊어버렸어요. 자라는 순간 줄의 장력은 어떻게 돼요? 이거죠. 줄 장력. F 코사인 세타죠. F 코사인 30도. 그러니까 F는 20 코사인 30도 해가지고 줄 장력 F를 구하면은 이것이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질량을 무시한다? 줄의 줄량을 무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F 코사인 20 곱하기 20이라고 했는데 질량은 mg 코사인 mg이죠. mg라고 하니까 20kg의 물체가 질량이 20kg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질량은 mg 이 코사인 30도가 되니까요. F는 mg 코사인 30도입니다. 질량이라고 했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얼마? 9.8입니다.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답은 83번은 170N이 나오네요. 170N. 단순 조화식에서 진폭을 나타내는 식은, 진폭은 A죠. A 진폭. 오메가는 각속도, 요거는 위상이죠. 위상. 파이는 위상이고, 전체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는 위상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위상각. 위상각. A는 진폭. 앰플리튜드로. 앰플리튜드. 따라서 답은 1번이죠. 균일한 원통이 다음 그림과 같이 물에 떠 있다. 평행 상태에 있을 때 손으로 눌렀다가 이거 손으로 이렇게 누른 거예요. 놓으면은 상하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진동주기를 타우라고 하는, 또는 타우 이꼬르 또는 T라고 하죠. 이거 뭐 그대로 풀면 되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2파이분의 오메가가 아니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따라서 2파이 곱하기 이렇게 풀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씁시다. 분자는 2파이로 쓰고요. 루트 n분의 k라고 씁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질량 m과 밀도 로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이죠. 로는 v분의 m이라고 하죠. 밀도 로는 m 이꼬르는 로 v라고 하죠. 로 v. k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역수를 한번 취해보면 2파이의 루터에 k분의 m이 되니까 k분의 m 대신에 로 v 이렇게 쓸 수 있네요. k분의 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2파이 루터에 m분의 k, k분의 m. k분의 m이 아니죠. m분의 k인데요. m분의 k. 맞아요. m분의 k.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파이에 루터에 역수 취하면 되겠죠. n분의 k 역수는 k분의 m이래요. 근데 k라는 것은 루터 로 a k를 뭐라고 써요? 로지 a라고 그래요. 로지. 루터 k는 로지 a. 다시 말하면 k는 뭐다? 로지 a다. k는 로지. 따라서 그대로 쓰면은 이 파이에 루터에 m 그대로 쓰고요. k 대신에 로지 a를 집어넣으면 돼요. 로지 a. 따라서 로지 a분의 m, 로지 a분의 m이 되는 거예요. 요거죠. 로지 a분의 2파이. k는 뭐다? 로지 a다. 로지 a다. k는 로지 a다. 이거를 하나의 어떤 우리가 방정식으로 해서 시그마 f 이꼬르는 mg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진동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 대신에 MA라고 해서 X2 도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그마 F는. 그러면 물의 밀도 비중량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감마 AX X만큼 비중이 감마죠. 감마는 로지니 감마 AX 누르면은 감마 AX만큼 이동하는 거죠. 변이가 생기는 거죠. 감마 AX도 감마 AX가 힘의 차원인가 보면은 V분의 힘 F라고 합시다. W 곱하기 AX는 맞네요. 감마 AX. 그죠? AX라는 것이 뭐예요? 최적이죠? 이건 최적이죠? 힘 F. 감마 AX로 하는데 감마 AX가 어떻게 어느 방향? 아래 방향으로 누르니까 감마 AX. 그래서 감마 AX는 마이너스다. 윗방향으로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감마 AX가 이 힘 F라는 것이 MX2 도트하고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MX2 도트 플러스 감마 A가 이겁니다. 라지 A입니다. AX. X는 변수 X고요. 감마 AX 이꼴은 제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감마라는 것은 MX2 도트 감마는 다시 로지가 되죠. 로지 AX 이꼴은 제로. 그래서 K는 뭐다? 로지 A다. 요거 대신에 우리가 K를 집어넣을 수 있죠. X2 도트. 그래서 KX는
진동학에서는 K는 로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 A를 집어넣은 거죠. 이걸 다시 1차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1차식으로 유도하면 M으로 나누면은 x2 도트 플러스 M분의 로지 A X 이거는 제로. 이렇게. 이와 같은 우리가 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로지 A가 되느냐? 로지 A가 되는 것은 F 이꼬르 MA라는 식과 실제 누를 때 작용하는 이 감마 AX 두 힘의 평행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질량 30kg의 물체를 담은 두레박 B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크레인 A의 16m 길이의 줄에 의해서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A의 길이는 A의 16m가 아니라 6m죠. 6m입니다. 6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6m라는 거예요. 길이의 줄에 의해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 크레인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이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길이가 얼마다? 6m다. B가 수평으로 3m까지 흔들렸다. 수평으로 얼마까지? 3m까지.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몇 m다? 3m다. 3m까지. 수평으로 3m. 이게 6m. 이렇게 왔는데 이게 6m. 6m, 3m. 그러면 요거는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루터 6의 자성 마이너스 3의 자성 해가지고 풀면은 요 길이가 되겠죠? 루터 36 마이너스 9가 돼가지고 루터 63이면은 루터 20, 얼마가 되죠? 26에 25가 되네? 25. 응? 25가 되면 5가 되는데? 이상하네. 3도 3이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이거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6이 되는 거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면은 36 마이너스 9가 돼서, 여기 5가 되는데, 3이 아니고. 좋아요. 하여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꼬르는 루터에 9 플러스 25. 5, 25. 루터 36. 6이 되는데. 맞는데요? 5가 되는데. 좋아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동했다면 크레인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B가 수평으로 3m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수평으로 가는 게 얼마나? 3m. 이게 얼마? 6m. 이때 크레인 A의 이동 속력은 몇 m가 되겠는가? 이 질량이 얼마다? 이게 30kg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가지 이 MGH라는 위치 에너지 식과 MGH 위치 에너지 2분의 1 MV 자성이라는 운동 에너지 식이 같아지는 시점이 이를 기준으로 해서 풀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럼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6이죠. 6 마이너스 요 거리가 얼마예요? 5가 되는데 그럼 전체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이 되는데요. 1인데. 좋아요. 하여튼 조금 이상하네요. 6이 되고 3이 되면 이게 5가 됩니다. 그럼 5가 되니까 요 거리는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1.
H가 1이에요. H. MM 없어질 거고 여기 선율 그랜 A 이동 속력은 얼마예요? 속력 V자성은 EGH 이렇게 되죠. 속도 V는 루트 EGH 루트 2 곱하기 G가 얼마예요? 9.8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9.8 곱하기 1이니까요. 2 곱하기 9.8. 2 곱하기 10이라고 해도 20이죠. 루트 20이면, 루트 20은 4 정도 되네요. 4, 46. 4점 얼마나. 4가 나오죠. 4. 수평으로 움직일 때 위치 에너지 mgh와 2분의 1 v 자성에서 이게 수평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 이렇게 움직일 때 뭐야? 이 거리가 이동 거리가 이게 3이고요. 이 거리가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그 6과 3이니까 여기 수평을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평을. 이게 수평거리가 이게 6이 되는 거죠. 6. 대각선 거리가 6이 되는 거죠. 이 거리가 3이 되고 6, 3이 되고 그럼 이쪽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림과 같이 진동계의 가진력 FT는 FL sin 오메가 T가 작용할 때 바닥으로 전달되는 힘의 최대 크기가 F1보다 작기 위한 조건은 F1보다 작기 위한 조건. 단 오메가에는 루트 n분의 k다. 아, 87번 문제는 오메가와 오메가 n 사이의 관계죠. 이거는 그냥 뭐 이 오메가가 항상 오메가는 같거나 크다. 뭐 루트 2 오메가 n보다 크다.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메가 n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는 루트 2보다가 크다. 이게 어떤 거예요? 주파수 저기죠. 자유진동, 프리퀀시, 각 가속도와, 각 자연 가속도, 자연 각속도, 그 다음에 각속도와 자연 각속도 사이의 관계죠. Wn분의 뭐다? Wn분의 W는 뭐? 루트 2보다 크다는 거예요. 최대 크기는. 두 질점이 정면 중심으로 완전 충돌을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정면으로 완전 충돌했을 때 두 질점이 정면으로 완전 충돌했다. 완전 충돌이라는 것은 충돌 시에 반발 계수가 어떻게 되는가? 1이 된다 그러면은 충돌해서 다시 튀어나가는 게 그만큼 튀어나가는 거죠. 반력에 의해서 충돌해서 여기서 충돌하면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거죠.
반발 계수는 1이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반발 계수가 1이면은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되지 않는다 같은. 두 질점의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 충돌 후 질점의 상대 속도는 충돌 전 질점의 상대 속도와 크기가 같다. 같은 크기이다. M1이라는, M1과 M2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M1, V1 이꼬르는 충돌 후에는 M1 플러스 M2, V2 이렇게 됩니다. 반발 계수가 없으니까 M1, V1 이꼬르는 M2, V2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전달이 되어버렸죠.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반발 계수 1이에요. 에너지 보존되는 겁니다. 길이 1m, 질량 10kg. 뭐 이 막대가 요게 질량이 얼마다? 여기 10kg인데. A점에서 힌지점이죠. 여기 힌지예요. 핀으로 연결되어서 정지하고 있다. 1kg의 공이 수평 속도 10m, 이게 얼마예요? 10m per 세카 속도로 막대의 중심을 때릴 때 충돌 직후 막대의 각 속도는 몇 라디안 per 세카인가? 각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죠. 가운데를 때렸죠. 0.5 떨어져 있으니까 가운데를 때렸습니다. 공과 봉 사이에 생기는 충격력은 내력이므로 점 A에 대한 각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그래서 공과 봉의 무게는 비충격역이다. 운동학 데이터를 사용해서 HA1은 HA2가 된다. 따라서 0.5 MB VB1은 MB VB2가 되고 0.5 RVG2가 되고 그 다음에 IGW2가 된다. 자, 요거는 반발 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질량 18kg, 스프링 상수가 50N per cm, 감쇄 계수가 0.6 N 세카 per cm인 1자유도 점성 감쇄계에서 진동계의 감쇄 비를 묻고 있네요. 감쇄 비를 제타라고 하죠. 제타는 감쇄비 제타는 임계 감계 감쇄 속도를 cc라고 합니다. cc분의 c 이렇게 해요. cc분의 c. 따라서 cc는 2루터 nk죠. 2루터 nk분의 c가 됩니다. 2루터 nk분의 c. 따라서 우리가 이 루터 mk는 질량 m이 18이고요. 스프링 상수가 50이죠. 단위 자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센치 단위로 맞춰놨죠. 감쇄비니까 C도 질량, 댐핑 상수, 감쇄비가 이고 1자유도 점성 감쇄계에서 진동계의 감쇄비는 어떻게 되나? 감쇄 개수 있네요. 0.6이네요. 0.6. 요거 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감쇄비 제타는 C분의 C로 나타냅니다. 와이어 커트 방정 가공의 특징으로 틀리는 것은 표면 거칠기 시험 잘 나오죠. 양호하다, 단검질과 촉용합금 가공이 가능하다, 복잡한 형상의 가공물을 높은 정밀도로 가공할 수 있다, 가공물의 형상이 복잡함에 따라 가공 속도가 변한다. 가공 속도가 변한다? 91번 아니죠. 가공 속도가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해도 가공 속도가 변해버리면 안 되죠. 촉용 합금 가공이 가능하다. 복잡한 형상 가공 가능하고요. 표면 거칠기가 양호하다는 거.
어미나사의 피치가 6mm, 선반에서 1인치당 4산의 나사를 가공할 때 A와 D 기어의 일수는 각각 얼마로 해야 되나. 이게 스크루는 무슨 말, 어미나사 기어 일수하고 그 다음에 주축 기어 일수하고 D는 어미나사, A는 주축 기어 일수, D는 어미나사, A와 D 기어 일수는 각각 얼마냐. 인치기의 나사를 깎는다고 했죠. 그래서 나사 피치를 표현하는 것은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을. 따라서 인치계 나사 환산식을 이용하는 거죠. (4분의 1인치를) 환산하라 하면 D분의 1이라고 했죠. D분의 1. 1인치당 4산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인치당 4산. 4분의 1인치를 미리로 환산하면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27.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27. 인치를 미리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나사 D가 6mm이면은 인치 나사계에 4분의 1 곱하기 5분의 산수가 4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T분의 1이라는 것은 T분의 1은 산수가 4산이면 4분의 1로 한 나사 산수분의 1, T분의 1 곱하기 5분의 127이 바로 여기 인치 환산이에요. 인치 환산. 따라서 우리는 여기 위에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27로 해서 인치 환산하고 D는 6이라고 했죠. 피치가 6mm라고 했어요. 이걸 계산하면은 120분의 127이 나옵니다. 120분의 127 이렇게. 그럼 120하고 127이 나옵니다. A, 120. 결국은 D는 127이 되고요. D는 127이 되고 A는 120이 됩니다. 음, 4번이 답인데, 자, 이 인치계 나사를 계산하는 것은 인치계 나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T분의 1 곱하기 5분의 127로 계산하는데 T라는 게 나사 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D분의 A와 D의 기여수는 A는 주축 기여고 일수이고 D는 어미 나사의 일수이다. D분의 A의 기여 일수는 D가 나사산의 피치가 D가 6이고 T는 얼마? T는 4산이라고 했죠.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27 해서 나오는 값이다. 됐죠? 몇 번 연습을 해서 완전히 익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성가공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잘 나오죠. 소성가공. 소성가공은 어떤 고온의 온도에서 주로 가공하는 것, 아니면 냉간 가공 방법도 있고 열간 가공 방법 두 가지를 누르거나 압축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롤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밀어낸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쥐어 짠다거나 이런 소성가공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호닝가공이죠. 호닝가공. 이 깎는 겁니다. 호닝은 액체 호닝 방법이거든요. 깎아나가는 거예요. 코이닝도 압축 가공이고, 스위징 압축 가공, 딥드로잉은 프레스 가공이고요. 전부 소성 가공이에요. 호닝 가공은 기계 가공이죠. 정밀 입자 가공이라고 하고요. 원통 모양으로 된 공작물을 안쪽에다가 숫돌을 이용해서 안쪽 내면을 회전하면서 가공하는 이러한 방법이죠. 노즐 반경이 있는 바이트로 선삭할 때 가공면의 이론적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식은 이론적 표면
거칠건은 8R분의 F의 자성 이렇게 돼 있어요. 8R분의 F. 이론적 표면 거칠기. 8R분의 뭐다? F의 자성. 답은 1번이죠. 95번. 경화된 작은 강철보를 공장용 표면에 분사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동시에 피로 강도와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가공 방법은 강철보를 이용 슈퍼피니싱 아니면 랩핑이다. 이게죠. 랩핑? 랩핑은 눌러서 가공하는 거. 공작물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데 강철보를 해서 경화된 그와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거. 작은 강철보를 공작물에 분사한다는 말이에요. 분사하는 게 뭐예요? 분사한다. 훗피닝이다. 숏피닝, 훗피닝이가 되어 있어요. 숏피닝. 숏피닝이 95번에 숏피닝이에요. 숏피닝. 쏜다는 거죠. 숏피닝. 따라서 1번이 답이에요. 1번 숏피닝. AL이라는 건 뭐죠? 알루미늄. 알루미늄 강의 표면을 침투해서 내스케일링을 한다. 칼로라이징. 크로마이징, 크롬이고요. 패크라이징. 칼로라이징이고, 패크라이징. 칼로라이징이고, 세러다이징, 아연. 세러다이징, 아연. 붕소, 보너라이징. 보로나이징, 규소, 실리코나이징, 크로마이징. 알루미늄, 칼로라이징. 칼로라이징. 답 2번이죠. 시험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자유단조에 속하지 않는 업셋 단조. 눌러서 단면적을 크게 하고 길이 방향으로 줄이고 단면적을 크게 하는 거. 이게 업셋 단조. 단조죠. 그 다음에 늘리기, 굽히기 전부 단조 방법입니다. 블랭킹은 프레스 가공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2번 틀렸어요. 프레스 가공 2번. 98번. 주물의 결함 중 기공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역 내에 수분을 적게 한다. 자, 기공이 생긴다. 수분이 있으면 기공 생기죠. 통기성을 향상시킨, 이건 기공 안 생겨요. 방지 대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기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공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기성을 향상시킵니다. 용탄에 가스 함수량이 높은 기공 생겨요. 쇳물이라는 쇳물이죠, 쇳물. 쇳물의 주입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주역의 통기성을 향상하면은 기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먼 것이 되죠. 용접 피복제 99번. 벽칼로 틀린 것은 아크를 안정시키죠. 시험 잘 나옵니다. 용접에 필요한 원소를 보충한다. 아크 안정한다. 전기 절연작용을 한다. 용접에 필요한 원소를 보충하고요. 절연작용을 한다. 모재 표면에 산화물을 생성해 준 틀렸죠. 이게. 절연작용을 하고요. 모재 표면에 산화물 형성하면은 녹이 잘 쓰게 만드는 건데 피복제를 써서 녹이 잘 쓰는 산화물 생성을 막아주고 방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방전 가공에서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계 가공이 쉬워야 한다. 방전 가공은 거리가 먼 거. 가공 전극의 소모가 커야 한다. 가공 정밀도가 높아야 한다. 방전이 안전하고 가공 속도가 빨라야 한다. 소모 전극이 커야 한다. 이 말은 이 문제의 전극 재료의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소모 전극이 커야 한다. 기계 가공이 쉬워야 가공 정밀도 높아야 돼. 이게 문제가 있죠. 소모 전극이 소모가 작아야 되겠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